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0일 이제 벌써 새벽 2시가 다 됐습니다. 전욱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심야방송을 계속해서 해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요, 정말 대한민국의 명운을 좌우하는 그런 중대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심야방송 잠을 자지 않고 여러분들께 거의 실시간으로 신문에 나오는 속보대로 여러분들께 긴급하게 뉴스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심야방송에서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제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도 드리고,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정확하게 보도해 드리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요, 어제 하루 종일 한명숙 사건에 대한 이 재심의가 대검 차장이죠.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 권한대행입니다. 조남관 고검장 주재로 열렸는데요. 결론은 역시 제가 쭉 평가해 드린 대로 무혐의 처분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은 이제 주말이니까 오늘이 3월 20일 토요일, 내일 일요일, 모레 월요일쯤 3월 22일쯤 보고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필 규정이라고. 제가 누차 분석을 해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항상 중요시 얘기하는 것이 전문성과 상식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 수준을 볼 때 상식의 수준이 거의 전문성하고 맞먹어 들어가는 그런 세상이 됐어요. 인터넷, IT 발전도 큰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라는 뭐느냐? 첫 번째, 대법원에서 9명 전원이 다 유죄 판결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6억에서 3억 정도의 뇌물이 한명숙한테 건네졌다. 그 중에 1억짜리 수표 하나가 있어요. 이 1억짜리 수표는 한명숙 동생의 전세 자금으로까지 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관들이 3억 이상의 뇌물은 갔다라고 해서 유죄 판결이 떨어졌던 거예요. 이러한 사건이고, 그 다음에 최근에 들어서는 지금 현재 이성윤이가 누굽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직계 경리대 후배이면서 이번 윤석열 총장의 후임으로 거론되는 사람이 이성윤이에요. 이성윤이 책임자로 있는 이성윤이가 직접 수사를 지휘한 이 한명숙 사건에 관해서 우회, 모해, 위중죄, 이것이 혐의 없다. 이미 결론이 났어요. 지난 여름에. 그 다음에 최근에 지난 3월 5일 날 대검 차장이 주재한 대검 이 회의에서 연구관들 무려 6명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이 회의에 한동수도 와서 보고하라. 의견을 내라. 그리고 당사자 중에 하나인 기소를 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이문정이 또 와서 의견을 진술하라. 이렇게 했는데 이문정이는 참석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한동수도 또 참석을 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검 연구관 6명이 집중적으로 연구 토의한 결과 어떤 결과가 나느냐? 똑같이 무혐의 처분이 됐어요. 그래서 3개 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이 됐어요. 대법원, 가장 중요한 것이 3심제도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 중앙지검의 애완견 검사 G, 그 다음에 대검 연구관들 6명. 이렇게 했는데 대검 부장회의가 됐든 무슨 회의가 됐든 여기서 만약에 혐의가 잇따라 나오면요, 대한민국의 검찰, 대한민국의 법원 조직 싹 다 바꿔야 돼요. 이러한 어마어마한 현실, 어마어마한, 그리고 이 사례가 축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박범계가 무리하게 정치적으로, 지금 현 정권의 문제점은요, 법무장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대로 피의자인 것도 물론 문제지만은 모든 법률 사안을 갖다가 정치적인 이슈로 보고 정치적인 시각에서만 보는 거예요. 즉 여기서 얘기하는 당리당략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대한민국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의 그러한 정치적 성숙한 그리고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라 오로지 민주당의 시각에서, 민주당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이익. 지금 이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이익은 뭡니까? 이번 4월 7일 선거에서 이기는 거가 하나 이익이고요. 당면적으로. 더 큰 이익은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에 편안하게 양산 사저에서 대저척에서 그야말로 편안하게 제2의 봉화마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 이익이에요. 이 당리당략이 곧 중요한 법무장관들의 행동지침, 지휘지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리하게 이번에도 한명숙 사건에 대해서 추미애도 이거 문제 있다, 이렇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했고, 이번에 두 번째로 또 박범계가 했어요. 2번에 걸친 수사지휘권이 결국은 전문 검사들의 전문적인 법리 판단에 의해서 쉽게 얘기하면 기각각하가 된 거예요. 버림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박범계 사표를 내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야권에 있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은 이러한 법무부 장관이 또다시 중요한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해서 범죄 행위에 대해서 정치적인 시각으로 재단해서 무리하게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는 이런 잘못된 버릇을 반드시 고쳐야 되겠다. 그 버릇을 고치는 유일한 길은 정치적으로 이거를 다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잘못 다뤘을 때는 뭐가 따라야 되겠어요? 정치적인 책임이 따라야 되겠죠. 장관이 정치적인 책임은 국민에게 사과하는 겁니까? 여러분,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거 갖고 되겠어요? 아니 되는 거죠. 장관이 공무원의 최정상이잖아요. 장관의 이 대목에서의 책임은 바로 사표를 내고 나가는 거예요. 사퇴 압박을 우리가 여론을 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심야 방송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본다면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보면 오늘 제가 누차 말씀드린 대로 대검 7명, 그 다음에 고검장이 6명이에요. 그래서 이 조남관 권한대행이 정말 신의 한 수, 멋진 신의 한 수를 뒀는데 이 신의 한 수가 성공한 거예요. 승리한 거예요. 그것은 우선 조남관의 머리가 좋다 이렇게 하면 돼요. 조남관 대검차장 권한대행이 머리를 잘 썼다. 역시 좋은 브레인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여실히 증명이 됐어요. 법무장관이 하라는 대로 대검 부장회의를 열어라. 그러면 이거 반드시 또 혐의 있다고 나올 거예요. 혐의 있다고. 왜? 대검의 부장이 7명인데 제가 쭉 했잖아요. 7명 중에 한두 명 빼놓고는요. 전부 애완견들이에요. 한 명 확실한 사람은 애완견이 아닌 사람은 기조부장 조종태. 이번에 바뀐 사람이에요. 조종태가 이번 1월 달에. 이 사람은 윤석열 총장이 좀 같이 일하고 싶다 해서 갖다 놓은 사람이에요. 나머지는 다 애완견이라고 보면 돼요. 자, 반부패부장 신성식, 형사부장 이종군, 공공형사부장 이정현. 이 사람들이 윤석열 총장 징계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고명순 송판부장. 이 사람은 추미애의 한양대 법대 직계 후배예요. 과학수사부장 이철희, 감찰부장 한동수. 감찰부장 한동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징계에 앞장서고 몰래 비밀리에 감찰하고 수사하겠다고 검사들 내부망에 올렸다가 걸려들어가지고 이 대검의 조남관 차장이 감찰 당한 사람이 한동수예요. 이 조국이 앉혀놓은 사람이 바로 한동수예요. 이런 사람이 앉아있으니 대검 부장,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박범계가 꼼수의 선수다. 속된 말로 머리를 쓰긴 썼는데 머리가 부족해요. 그래서 대검 부장으로 하면 예 알겠습니다. 대검 부장회의 하겠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줄로 아는 거예요. 근데 한수의 머리를 가지고 있는 조남관이가 아니올시다. 그거 가지고는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어요.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논리로 대검 예규에 따라서 고검장을 포함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예규에 나와 있는 대로 고검장 포함시켜야겠다 하니까 박범계가 뒤통수 얻어맞은 거잖아요. 근데 하지 말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라 이렇게 수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방금 어제 아침 10시부터 시작해가지고 방금 전에 끝났는데 고검장 전원은 불기소에 표를 던진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 대검 간부 7명 중에서도 일부는 불기소 의견을 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불기소가 10명, 14명 중에 왜냐하면 대검 7명 부장, 고검 6명 하면 13명이잖아요. 여기서 대검 차장 하면 14명이에요. 그런데 대검 차장하고 대검 차장은 주재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한동수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10명이 압도적으로 불기소, 그리고 2명은 기소. 2명 기소 뻔한 거 아니겠어요? 신성식, 이종군, 이정현 이 3명 중에 1명이죠. 그렇잖아요. 한동수는 왜냐하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으니까. 그 다음에 기권이 2명이에요. 제가 보기에 기권은 뭐 조종태나 고명순, 이철희 이 중에 2명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 조남관의 머리 싸움에서 박범계가 패한 것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재소자 위증 이것은 일단락 됐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조남관 차장이 이제는 이대로 무혐의 처분하겠다라고 보고할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이 의견들을. 그래서 대부분이 근거 부족이다. 이런 의견을 근거가 부족했기 때문에 결국은 무혐의 처리가 됐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징계를 주도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은 대검 부장으로 있었고 그 다음에 고검장들은 윤석열 징계 국면에서 추 장관에게 비판적 성명서를 낸 인물들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고검장들이 이번에 검사로서의 생명을 걸고 대한민국 법치주의, 대한민국 검찰을 지키겠다는 강한 역사의식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소신껏 심내에 응해달라. 제가 그렇게 당부를 했어요. 그러면서 근거로 그나마 좀 이 고검장들을 신뢰할 수 있다라고 제가 이유를 댄 것이 작년 7월 추미애가 이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했는데 그 당시 지검장들, 고검장들이 일제히 만장일치로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의 불법적 수사지휘권을 수락하면 안 된다. 거부하라.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추미애가 절간에 가가지고 다시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결국은 윤석열 총장도 수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리를 지키려면.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 고검장들이 최근에 지난 5일로 기억이 되는데요. 이 조남관 차장 주재의 회의가 열렸어요. 거기에서 중수청 설치와 관련해서 윤석열 총장과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지금 형사사법제도 개편된 지가 엊그제인데 무슨 중수청이냐, 말이 안 된다. 적절한 채널을 통해서 의견을 개진하겠다. 그래서 결국은 적절한 채널이 뭡니까? 법무부를 통해서 국회에 내는 문서에 중수청 설치는 곤란하다. 불가.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의견을 낸 사람들이 고검장들이에요. 이렇게 두 차례 중대한 이슈에 관해서 그야말로 오로지 헌법과 법률 규정에 입각한 법리 해석을 바탕으로 반대 의견을 낸 사람들이 고검장이기 때문에 이번 사태에 대해서도 우리가 큰 걱정을 안 해도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전망한 대로 이 고검장들이 결국은 법리에 입각한 판단, 정치적인 판단을 잃지 않은 거예요. 이래서 오늘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10시에 시작한 회의를 해서 3시간 동안 기록 검토가 이어졌고요. 오후 2시 반부터는 허정수 검찰 3과장, 이 허정수 검찰 3과장이 무혐의 처리를 했어요. 이번에 대검에서. 그 다음에 이문정이는 끝까지 기소 의견 발표를 했고요. 오후 5시쯤에 양측 당사자 자격으로 한동수, 그 다음에 이문정, 그 다음에 허 과장을 상대로 해서 질의응답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이 사건을 수사했던 박찬록 전 대검 인권수사 자문관과 감찰 3과의 정태원 팀장이 출석해서 무혐의 의결을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녁을 마치고 나서 8시쯤에 재개된 회의에서 당시 수사팀에서 이 사건 재소자 조사를 맡았던 엄희준 창원지검 형사 3부장도 출석해서 위증 교사가 없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9시쯤부터 표결 전 토론을 시작해서 방금 전에 토론이 마쳐졌는데 무혐의가 됐다. 이 무혐의 처분한 이 결정적 이유는 재소자들이 진술을 번복했다는 점, 그리고 시효가 쟁점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 기소되어 있는 고 한만호 씨가 2010년도 12월에 1심 2차 공판 때 검찰에서 진술을 뒤집었어요. 이후에 한만호 씨의 감방 동료인 최모 씨, 이 수감돼 있었죠. 이 사람이 2011년 3월 7일 날, 그리고 이 김 씨 2011년 2월 21일과 3월 23일 날 법정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뭐라고 했냐면, 평소 이 한만호 씨가 구치소에서 한 말을 볼 때 위중하고 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재소자 중에서 최 씨는 작년 4월에 태도를 바꿔서 수사팀의 의중 교사가 있었다고 법무부에 밝혔어요. 그래서 오늘 이 회의에서는 진정서를 낸 최 씨가 이후에 또다시 모해 의중 교사는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을 했던 점, 또 다른 감방 동료인 김모 씨는 처음부터 의중 교사가 없었다고 밝혔던 점이 주요 쟁점이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소시효와 관련해서도 의견이 갈렸다고 그래요. 이 최 씨의 공소시효는 이미 끝난 상태인데 문제는 재소자 김 씨 증언의 시점인데, 법무부는 2011년 3월 23일 김 씨 법전 증언 일부가 의증으로 의심되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3월 22일 자정까지 남아있다라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이 박범계가 3월 22일까지 의결을 내라, 이렇게 지시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포괄일죄, 여러 범죄 행위가 한 가지 죄를 이루는 것을 포괄일죄라고 그래요. 포괄적으로 하나의 죄를 이룬다, 이런 얘기죠. 법리에 따라서 2011년도 2월 22일 증언과 연결해서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어요. 그렇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2월 21일 증언하고 3월 22일 증언은 별개의 사건에 대한 별개의 증거 조사이기 때문에 공소시효를 각각 달리 판단해야 된다. 이것이 대법원 판례다. 따라서 이런 대법원 판례를 준수해야 된다라고 검찰 내부에서 의견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3월 23일 날 증언 중에는 중앙지검 복도 11층에서 우연히 다른 감방 종로인 이 한만호 씨를 우연히 복도에서 만나서 얘기를 들었다. 그래서 이것은 위증이라 하더라도 모해, 즉 해를 음하려는 그런 모해 의증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어요. 이런 점들이 바로 어제 회의에서도 지적됐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제가 또 바로 이 점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바로 어제 방송에서도 제가 이 점을 지적했어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즉 공소시효 만료 일자와 관련된 점, 그 다음에 모해 의증의 혐의가 없는 점, 이런 점들도 대검 회의에 유리한 근거로 작용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요. 이러한 저의 의견과 논평은 제가 상식적인 입장에서 모든 자료를 연구 분석했을 때 내놓은 의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검장들 의견, 그리고 또 기소 의견이 둘이고 기권 의견이 둘이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결국 대검 7명의 애완견 검사들조차도 양심껏 볼 때 박범계가 얘기한 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을 시인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요, 조남관 이미 작년 연말에 추미애에 의해 윤석열 총장 징계 국면에서 자기가 보기에는 윤석열 총장이 그렇게 비리가 많지 않다, 그러니 징계를 처리하라, 이렇게 요청했어요. 그때부터 찍히기 시작했어요. 사실 조남관은 서울중앙지검의 이성윤 지검장과 함께 차기 검찰총장 영순위 1순위로 거론된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이렇게 그때 하다 보니까 찍혀갖고 이번에도 이제 대검 차장 아마 내일 신문에 난리가 날 겁니다. 이거 쫓아내야 된다. 그런데 오늘 이게 보검장들 회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다 알 거 아니에요? 왜 그걸 저도 아는데 왜 모르겠어요? 여권에 있는 이 유능한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조남관이가 누구냐? 이거 쫓아내야 된다. 몰아내야 된다. 이런 여론이 결국 의견들이 여권 안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조남관이는 누구냐?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하고 과거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민정수석에서 같이 근무한 바 있고, 또 봉화마을 광주지검에 근무할 때 봉화마을까지 2009년도 5월에 갔던 사람이 바로 이 조남관 차장이에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배포도 있어요. 그리고 이성윤하고 같이 전주고등학교 동문이고, 그리고 서울법대를 나왔어요. 그래서 그리고 현 정권 들어와서 이 국정원의 적폐청산 태스크 TF 팀장을 겸임하면서 국정원의 감찰실장을 하는 요직을 꿰찬 사람이 이 조남관이에요. 현직 검사가 국정원 감찰실장을 했다. 이거 매우 이례적인 겁니다. 그 정도로 애완견 중에 애완견으로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국정원 감찰실장을 마치고 서울 동부 검사장으로 승진해서 서울 동부지검장을 지냈고, 추미애 때는 법무부 검찰국장, 딱 7개월 검찰국장 하고 나서 이 고검장급인 대검 차장검사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고교 동문인 이성윤하고 둘이서 차기 검찰총장으로 강력하게 거론됐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참여정부 때는 2006년도 4월에 민정수석실 산하 사정비서관실의 특별감찰반장을 맡아가지고 참여정부가 끝난 2008월 2월까지 근무한 순장조에 속할 정도로 굉장히 그야말로 이 참여정부 사람서부터 시작해서 문재인 정부 사람으로 커왔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2005년 1월에서 2006년 5월 민정수석 비서관, 그 다음에 2007년 3월에서 2008년 2월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는데, 이때 조남관 권한대행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인연을 맺어왔던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요, 여당의 강경파들은 조남관도 역시 윤석열과 정치 검사로구나, 교체하라, 이런 압박을 지금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여권의 친조국 성향 초선 의원분임인 철험회가 어제 성명을 냈습니다. 검찰 개혁을 완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 사건 조작 검사에 대한 처벌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법무부와 검찰은 진실을 밝히는 역사적 책임을 다하라, 이렇게 압박을 가했어요. 왜냐하면 혐의 있음 이렇게 때리라는 것이죠. 오해 위증 혐의가 있다, 이렇게 압박을 했어요. 신동훈이도 마찬가지예요. 신동훈 최고위원도 한 총리 사건은 시작부터 표적수사했고 철저하게 정치수사로 진행됐다. 이번 기회에 진실을 밝혀라. 그리고 김용민 의원도 말하자면 대검 부장회의를 소집해 재심하라는 지휘권 발동을 수용하면서 고검장로 회의에 참석하라고 했는데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조남관 교체하라. 그리고 정치검사 윤석열은 물러났으나 그 자리를 새롭게 조남관이라는 정치검사가 채웠다. 박 장관은 조 대응의 행태에 단호한 입장을 취해라.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이제 윤석열 총장 몰아내기에 실패한 사람들이 결국은 조남관이 몰아내는 데 앞장을 서고 있어요. 그리고 김종민 최고위원은 또 뭐라고 얘기했느냐. 일부 언론과 검사들이 한명숙 살리기로 왜곡하는데 전혀 사실 아니다. 국가의 신뢰를 회복하는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법정에서 공명정당하게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 대법원에서까지 판단 냈는데 뭘 더 받아요. 이거 말이나 됩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여당에서는 이제 조남관이 밀어내는 작업에 들어갔다. 이것이 매우 지금 위험한 상황으로 처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부터 말씀을 드린 대로 조남관이 격려하는 화환도 보내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박범계 장관이 어제 퇴근길에 한명숙 살리기 차원인데 만약에 이번에 만약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질문들을 받았어요. 질문을 받으니까 그 결론을 대검 부장 고검장 확대에서 어떤 결론을 내려도 수용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제가 중시한 건 과정이었으니까 지금으로선 뭐라 얘기할 수 없다. 이렇게 즉답을 폈는데요. 이것도 박범계다운 꼼수, 뭐 속된 말로 잔머리 쓰는 거예요. 박범계가 과정과 결과 투 트랙으로 검토했다고 그랬잖아요. 6,000쪽짜리. 그거를 SNS로 홍보까지 한 사람이 박범계예요. 그런데 자기가 분위기를 얘기 들어보니까 뭔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뭐라고 하냐. 과정이 중요하다. 이렇게 지금 말을 돌리고 있어요. 과정이 중요하면 그거는 별도로 조남관 차장한테 보고를 받고 과정이 중요한데 보니까 하자가 없구나. 무혐의 처분이 맞구나. 그래서 수사지휘권 행사를 안 했어야죠. 그리고 나서 불리하게 돌아가니까 과정이 중요한데 지금 말할 수 없다. 이 얘기는 결국 뭐예요? 수용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끝나기도 전에 수용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 난리가 날 테니까 그런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꼼수를 쓰고 있는 사람이 바로 박범계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이문정이 이 시민단체에 의해서 한명숙 사건과 관련된 내부의 논의 동향을 SNS에 올렸어요. 이것이 공무상 취득한 기밀을 누설했다. 그래서 법세련에서 지난 8일 날 이 고발을 했어요. 4일자 이문정이가 SNS에 올렸습니다. 예. 자기는 기소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감찰 3과장은 기소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거를 SNS에 올렸고 이것이 공무상 기밀을 공개했다. 그래서 고발을 했는데요. 이 고발된 사건 지난 8일 날 고발했는데 10일 만에 결국 서울중앙지검의 형사 2부에 전격적으로 배당이 돼서 드디어 이제 수사가 착수했는데요. 강력한 법적 처벌을 내리는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국민의 눈높이, 상식에 맞는 그러한 이 검찰의 행태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지금 방금 보도된 내용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충수가 터져서 서울구치소에서 삼성 서울병원으로 긴급 이송해서 응급수술을 받은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 이것이 지금 방금 속보로 지금 보도되고 있습니다. 흔히 맹장염으로 알려진 충수염은요. 배 오른쪽 아래 심한 통증을 동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그냥 놔두면 이것이 터져서 충수 내부에 있는 이물질들이 복막 안으로 확산돼서 복막염으로 진행이 되고 이것이 잘못할 경우에는 폐혈증 또는 사망으로 이르는 그런 사태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재용 부회장 지난 1월 달에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어 있죠. 그래서 이 뇌물 86억 원과 관련해서 실형을 선고를 받았고 당시 재판부에서는 실효적 준법 감시 제도가 마련하라고 해서 마련했지만은 이것이 양형에 반영될 정도로 이게 잘 운영되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러면서 법정 구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 충수가 터져가지고 삼성병원에 응급수술했다는데 쾌유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심야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고 일어나서 또 중요한 뉴스 여러분들께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제 방송 많은 시청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